자, 우리 진도교재 보시면 돼요. 1번부터 일단 진행을 해봅시다. 1번부터 진도교재 진행을 해보자. 이거 어삼시죠요? 네, 어삼시사이고요. 똑같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여기 지금 진도교재 나가는 문제는 그냥 순서대로 실제 어삼시사의 문제와 유사성이 있는 문제들을 그냥 한 거야. 그러니까 어삼시사 그 문제를 자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유사 문제들의 동일 번호를 하는 거고요. 대신에 테스트는 좀 번호 섞었어요. 그냥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를 섞어서 그냥 하나의 테스트 16에서 30번까지 또 섞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진도는 그냥 번호 그대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사 문제로 구성된 거야. 지금 시험 30문제거든요? 아, 오늘이요? 네. 아, 예. 왜요? 너무 원래 10개였잖아요. 아, 우리 20개였죠? 10개였죠. 10개였어요 원래. 원래 10개. 일요일에 보는 거 10개였죠. 원래 저희 10개씩 봐요. 10개만 시키지 않았어. 쌤이 일요일은 10개만 봤대요. 아니야, 누가 돼요, 누가? 쌤이. 그러면 20개만 봐는 거예요, 우리는? 30개요. 30개요. 10시에 가자, 10시에. 자, 가자. 네? 10시에 집에 가자. 엄마 9시에 온다요. 저 아니, 9시 반인데 왜 자꾸 9시에 가? 9시잖아요. 차가 막혀. 아니야, 9시 반이야. 9시 반부터 차가 너무 차가 너무 많아요. 많아요. 진짜 아빠 빡쳐가지고 일찍 온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5시 반에 시작하겠지. 자, 1번 문제. 보자, 1번 문제. 10시 반에 가면 되겠네. 1번 문제. 10시 반도 막혀요. 아, 자, 보자. 자, 3의 a-1 제곱이 2고요. 이 2고요. 그 다음에 6의 2b 제곱이 얘가 5래요. 아, 그 상황에서 5의 ab 분의 1제곱을 구해보자. 아, 이게 문제인데 우리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되거든. 이런 식의 문제가 있으면 항상 고민하잖아. 얘를 로그로 바꿔서 풀 것이냐 아니면 지수로 풀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뭐 로그에 대한 표현 자체도 없고 그리고 지수가 a분의 1, b분의 1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놈은 지수 자체로 푸는 게 조금은 더 좋을 것 같아. 그쵸? 그런 느낌은 나죠?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다시 바꿔주면 3의 a-1제곱은 3의 a제곱 곱하기 3분의 1이야. 근데 걔가 2란 얘기는 3의 a제곱은 양변에 3, 3 곱했다 생각해도 괜찮죠?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3의 a제곱이 6인 걸 알았거든. 그럼 얘를 알았으니까 이제 얘랑 얘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이건 중요한 얘기야. 우리가 문제 풀 때 그냥 막 푸는 게 아니라 항상 구하고자 하는 이 형태를 보고 이 식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전략은 세워야 되는 거야. 봤더니 뭔가 둘의 연계성이 보이잖아요. 6이잖아. 이 6 대신에 3의 a제곱을 대입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대입해주면 그 순간 6 대신에 얘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3의 a제곱에 6의 2b제곱은 5니까 그러면 3의 2ab제곱은 5인 거다. 따라서 3의 제곱은 5의 ab분의 1제곱인 거죠. 9가 정답인 거네요.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불구하고 막상 이 문제를 직접 풀어라 라고 한다면 학생들 대부분이 식 자체가 되게 길어지다가 막 당황하고 식이 꼬이고 안 풀릴 수도 있어. 되게 많거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를 풀 때는 먼저 잠깐 멈칫하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전략을 좀 미리 세워야 돼야 돼. 그러니까 미리 식 자체를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까지 보고 어떻게 풀지에 대한 간략한 전략을 세워보고 그 다음에 풀어주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1번 문제 첫 번째 문제니까 별로 임팩트가 있지는 않은 문제였어요. 자, 계속 두 번째 문제 역시 초반이니까 임팩트가 없는 두 번째 문제. 로그 방정식이죠. 로그 루트 5x 더하기 5가 1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3x 마이너스 1. 그냥 주의할 점만 짚고 그냥 빠르게 넘어갑시다. 우리가 로그 방정식에서 주의할 건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 주의할 것은요.
항상 문제를 보자마자 가장 먼저 할 일은 진수 조건을 쓰고 시작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주의할 점이었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개수가 음수면 이항시켜라. 이거였고, 세 번째 주의할 점은 밑이 서로 다르면, 밑은 누구로 통일하자였어? 밑은 서로 다르다면 큰 수로 통일하자였죠? 밑은 큰 수로 통일하자. 이거였는데, 얘는 일단 밑은 같으니까 뭐 이 문제는 세 번째 거는 연계는 되진 않고요. 첫 번째 진수 조건에 의해서 이 진수는 0보다 커야 된다. 아, x는 3분의 1보다 크다 라고 먼저 쓰고 나서 이제 개수가 음수인 건 이항시키자. 요거를 이렇게 넘겨서 생각해주면 2분의 1 보기 싫으니까 양변에 2 곱하면 되겠네요. 양변에 2 곱하면 얘는 2를 곱했다는 얘기는 2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로그 5x 더하기 5. 그 다음에 덧셈으로 바뀌어서 덧셈은 진수끼리 곱하는 거다. 이꼴 2를 곱했으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이 즉 5 곱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3x 마이너스 1이 결국 100이란 얘기구나. 그냥 계산해서 x 구한 다음에 3분의 1보다 큰 x를 찾으면 그냥 정답인 거네요. 그냥 정답 뭐 7이다 라는 거 나올 거고,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같이 딱 건너뛰고, 실생활 문제들은 수업 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직접 문제 풀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면 3번은 그냥 각자 푸는 거로, 이런 유형은 4번.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가네요. 4번 문제 같은 형태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 시험 볼 때도 4번 같은 형태는 약간 주의를 해야 되는데, 문제를 풀 때 일단 실근의 개수랑 관련된 문제는 그래프였잖아. 실근의 개수는 결국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의 교점의 개수와 똑같은 거죠.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고 이거는 그래프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 4번 문제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어야 됐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반드시 첫 번째는 정점을 찍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점근선을 그려야 돼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점 그리고 엔드 점근선은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이 있다면 얘의 정점은 0,1이었잖아. 그럼 말하는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요 지수가 0이 되는 그 x, y가 정점인 거고, 당연히 이거의 점근선은 뭐였죠? y는 0이었죠. x축 y는 0이었잖아요. 그러면 주어진 문제 절대값 2의 x제곱 2의 x-2제곱 마이너스 6 얘가 이꼴 k, 이게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은 실근의 개수가 하나다, 그래프에서의 교점 개수가 하나라는 얘기고,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그리려면 먼저 정점을 생각한다면 얘는 정점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0일 때니까 2, 얘가 0이면 그때 y값은 마이너스 5죠. 그럼 2, 마이너스 5를 먼저 찍어주고, 정점은 항상 그냥 뭐 문제에 필요하든 않든 일단 찍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은 원래 예점근선은 y가 0이었는데 마이너스 6만큼 옮겼으니까 점근선은 마이너스 6이네요. 그럼 이렇게 돼서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 이렇게 생겼던 이 놈이 있었다 라는 거였는데, 전체 절대값이 있다는 얘기는 꺾어 올린 거야. 그럼 꺾어 올리면 그냥 꺾어 올린 그래프를 그리지 말고
점근선도 같이 꺾어 올려야죠. 점근선도. 그러니까 이 꺾어 올린 그래프를 그릴 때는 마이너스 6이 꺾어 올라간 6이라는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꺾어 올려봤자 이 6과는 만나지 않으면서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그러니까 꺾어 올린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요 그래프가 된다. 여기는 그대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 그래프인 거죠. 자, 다시 돌아갈게요. 이거랑 K가 만나는 실근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는 그 K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 K가 10보다 작은 정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정수에 일단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 실수하면 안 돼요. 야, 실수하면 안 된다고. 자, 실수하면 안 된다고. 정수의 개수야. 자연수와 정수를 혼동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y는 k랑 얘랑 만나야 되는데 한 점이래. k가 정수래. 그 k가 가장 작은 놈 얼마인데요? 0이죠. k가 0이어도 한 점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연수랑 정수의 조건은 이거 항상 실수하면 안 돼. 되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 풀 때도 뭐 그 놈이 정수가 될 조건, 어떤 거듭 제곱근의 그 형태가 실수에 유리수가 될 조건, 정수가 될 조건, 자연수가 될 조건, 조건들 바꿔서 막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실수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럼 실제로 한 점이 되는 K는 0도 되는 거죠. 0도 있고 그 다음에 6도 한 점인 거죠. 이건 정근선이니까 이쪽은 안 만난다고. 그러면 6, 그 다음에 7, 8, 9까지죠. 10보다 작다. 그래서 5개의 그러한 값이 있구나 라고 할 수 있어. 다 풀고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릴 때는 항상 지수함수는 정점 찍고 점근선 찍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거죠. 약간 더 세게 틀었어. 아이고 더 세게? 더 세게? 왜? 웬일이래? 웬일이래? 나 시간 좀 많이 더워졌어. 많이 더워졌고. 오늘 몇 시에 끝나요? 오늘이요. 진짜 9시 9시요? 반. 빠르면 9시 반. 진짜 빠르면. 9시 늦으면 반에 9시 반이요? 9시 반에 딱 오시기로 해서 9시 20분 정도 나가야 돼요. 그래, 그때까지 잘하면 할 수 있어. 어제 또 그 정도에 갔어. 빠르면 그래. 5번. 5번. 2차 방정식과 그다음에 실근에 대한 내용이고요. 간단하죠.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4빵이다. 갑자기 내가 마음이 급해졌잖아. 자, 이거의 주근이 로그 2알파랑 로그 2의 베타래요. 로그 2의 알파, 로그 2의 베타. 얘가 주근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새로운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이 있어서 이거의 두근은 로그 알파의 4랑 로그 베타의 4가 되었다. 그러면 a랑 b를 구해보자. 이 문제였는데 일단 근계수죠. 얘의 두근이 이거란 얘기는 근계수에 의해서 두 근을 더하면 그러면 8이다. 두 근을 곱하면 4가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얘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라는 얘기는 이걸 근계수를 쓰겠다는 얘기인 건 맞는데 그건 맞는데 항상 로그에서는 어때야 되는 거야? 밑이 서로 같아야 돼요. 그럼 밑이 같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밑이 2인 로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주어진 이 값도 밑을 2로 바꿔야죠. 그쵸? 그러면 얘의 근이 로그 알파의 4란 얘기는 얘랑 얘를 더한 결과를 쓰지 말고 바꿔야 돼. 얘를 뭘로? 로그 알파의 4는 이거 두 개 바꿔주면 로그 4의 알파의 역수고요. 다시 밑을 2로 바꾸려면 얘는 로그 2의 알파의 2의 제곱이었던 거니까 앞으로 가면 2분의 1. 2분의 1분의 1은 2. 이거인 거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놈도
로그 2의 베타분의 2가 돼서 얘랑 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이거란 얘기는 주어진 이거의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해서 2차 방정식을 작성하면 돼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했어. 아, 이제는 뭐 끝난 거야. 자, 로그 2의 알파분의 2랑 로그 2의 베타 분의 2를 더하면 그냥 통분이죠. 로그 2의 알파 곱하기 로그 2의 베타 분의 2 곱하기 로그 2의 알파 플러스 로그 2의 베타 하고 대입해버리면 얘가 4고요. 요게 8이니까 4분의 16 4다. 이거 두 개를 곱해버리면 그러면 로그 2의 알파 곱하기 로그 2의 베타 분의 4가 되고요. 얘가 4였으니까 1이다. 그거 뭔 말이죠? 이 방정식을 구했더니만 이 방정식에 두 근의 합이 4고 두 근의 곱이 1이니까 그냥 2차 방정식의 작성에 의해서 얘는 A로 묶어주면은 X제곱 두 근의 합이 4, 두 근의 곱이 1. 이 식과 이 식은 서로 같은 식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같은 식이다. 그러면 같은 식이 되려면 A가 1인 거고 A가 1이면 B는 마사인 거네요. 그래서 제곱의 합은 17이다. 밑이 서로 다른 로그에 대해서는 항상 밑을 같은 수로 바꿔야 되고요. 그 같은 수는 가장 많이 나온 숫자로 바꾸는 거야. 가장 많이 나온 숫자로 바꿔서 계산하면 되는 기본 문제. 기본 문제는 그냥 빠르게 확인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문제들 나왔을 때 그 문제를 좀 천천히 가면서 진행을 할게요. 6번 문제. 역함수랑 관련된 문제들 같은 경우는 역함수를 직접 구할 일은 거의 없어요. 역함수랑 관련된 문제는 뭐였다?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지 실제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함수고 로그함수의 역함수가 지수함수이지만 걔를 직접 구할 일은 없다고. 물론 있긴 있겠지만 그냥 대부분은 그 성질을 이용했던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6번 같은 경우도 이 함수의 역함수가 gx인데 그러면 gk가 이꼴 3이란 얘기는 실제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놈을 어떻게 하면은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양변에 얘의 역함수인 f를 3번 합성해 버리는 거죠. F랑 G랑 합성하면 서로 상쇄가 돼서 없어지는 건 알고 있잖아. 그럼 결국 이 얘기는 F 3번 합성해버리면 결국 K가 F3이랑 같더라. 이 말과 같은 거고 F3은 그냥 3 대입하면 돼요. 3은 12보다 작으니까 위에 거에 집어넣어주면 되고요. 그러면 24-6, 18이죠. 그럼 얘는 F18. 다시 F18은 아래 거에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대입해주면 -1 나오죠. 다시 -1은 위에 거에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해주면 26이라는 값 구할 수 있네. 이런 식으로 fx랑 그 역함수가 나왔다. 역함수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질 이용해서 풀어주면 더 빠르게 문제 풀 수 있을 거야. 자, 이제 조금 천천히 해야 되는 7번. 어, 7번 같은 문제는 좀 어렵게 문제를 만들어내면 고생할 수 있는 킬러 유형으로 잡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킬러 문제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고요. 그러니까 7번은 조금은 신경 써야 되는데 문제 먼저 보고 얘기를 해보자. 그렇지, 무슨 문제인지.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밑이 2인 로그 함수, 로그 2의 x. 하나는 밑이 4인 로그 함수. 그 다음에 0,n에서 0,n, 이 정도로 할 거야.
이 0,n에서 또 직선을 이렇게 쭉 그었더니만 걔랑 만나는 점이 이 점이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였는데 A부터 B까지의 길이랑 B부터 C까지의 길이가 같았더라.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 B의 X좌표가 200보다 작은 자연수다. 얘가 200보다 작은 자연수다. 이 X값이. 그러면 이 자연수 n들의 총 합을 구하시오가 문제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첫 번째,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상황, 문제, 뭐 AB의 길이가 BC의 길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그 문제들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문제들 많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일단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먼저 삼각형을 만들어서 닮음을 이용한 상황을 그려주는 게 좋아. 물론 얘는 길이가 똑같다니까 닮음보다는 합동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 X축에 마찬가지로 수선을 긋고 이쪽에 또 이렇게 수선을 그어서 두 개의 삼각형을 생각해 봐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뭐다? 둘은 서로 얘는 길이가 똑같으니까 합동이다죠. 그치? 그러니까 먼저 이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 그러면 둘은 합동이니까 이때 X값을 알파로 놓으면 이때의 X값은 베타라고 놓지 말고 이게 합동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2알파가 되는 거라고. 이게 첫 번째 할 일이야.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뭐야? 알파, 로그 2의 알파예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2알파, 로그 4의 2알파예요. 됐죠? 자, 이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삼각형 만들어서 닮음 또는 합동인 상황으로부터 하나의 문자로 좌표를 표시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은 뭐냐면, 그러면 결국 A랑 B랑 C가 한 직선 위에 있는 거잖아. 그럼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우린 옛날부터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 나왔죠? 기울기가 같다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지 않았니? 그러니까 이 A랑 B랑 C가 한 점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 AB의 기울기가 BC의 기울기랑 같더라라는 거잖아. 그렇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죠. 물론 얘를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쪼개치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다 이렇게 풀 수도 있어.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기울기가 같다야. 그게 좀 더 좋거든. 그래서 졸지 말고.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면 두 점 간의 기울기 뭐죠? 알파분의 두 점 간의 기울기니까 이것 빼기 이것분의 이것 빼기 이거 로그 2의 알파 마이너스 n이 같더라. 두 점 간의 기울기 이거 마이너스 이거 똑같이 알파 분의 로그 2의 4의 2알파 마이너스 로그 2의 알파 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세 점이 같은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야. 자, 알파 날리고 그 다음에 요 n 넘겨서 이거 다 넘겨서 생각해주면 그러면 얘는 n이 되고요. 그럼 그 n은 이거 넘겼으니까 넘겨주면 2로그 2의 알파 넘기니까 마이너스 로그 4의 2알파다. 다시 얘는 로그 2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요거는 4는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2알파죠. 로그 2의 2알파는 1 플러스 로그 2의 알파죠. 됐네요. 자, 계속 해주면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로그 2의 알파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알파니까 2분의 3 곱하기 그러니까 2분의 1로 묶어주면 3 로그 2의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우리 지금 뭐 한 거냐면 결국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알파랑 n의 관계까지 구한 건데 다시 문제로 돌아갈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파는 200보다 작은 자연수래요. 알파가. 그러니까 이 알파라는 이놈, 그쵸? 이 알파가 200보다는 작은 자연수고 n도 자연수라고. 그러면 이 n이 자연수가 되려면 이 알파가 어떤 수가 돼야지 n이 자연수가 될까? 일단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 알파는 일단 어떤 수가 돼야 돼? 2의 거듭 제곱수가 돼야 되는 건 맞아. 그쵸? 근데 앞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앞에 2분의 1이 있다는 얘기는 얘는 결국 뭐야? 짝수가 돼야 돼. 그래야지만 이게 짝수여야지만 짝수를 이루는 게 자연수잖아. 그럼 요놈이 짝수란 얘기는 3 곱하기 로그 2 알파는 홀수가 돼야 돼요. 그럼 얘가 홀수가 되려면 3과 누군가를 곱해서 홀수가 됐어. 그러니까 얘도 뭐다? 홀수다. 그러니까 얘가 홀수인 자연수가 되려면 알파는 뭐죠? 2의 홀수 제곱인 거죠. 그래서 만족하는 알파를 구하면 2의 1제곱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의 제곱은 안 된다고. 알파가 2의 제곱이면 얘가 6 빼기 1을 2로 나누면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2의 세제곱이 될 수도 있고 2의 5제곱이 될 수도 있고 2의 7제곱은 가능하지만 2의 9제곱부터는 200을 넘어가니까 2의 7제곱까지가 가능하겠네요. 그럼 이제 알파가 2의 1제곱을 대입해요. 그러면 얘는 뭐야? 2의 1제곱이니까 1 되는 거잖아요. 1이면 3 빼기 1을 2로 나눴어. 얘는 1이죠. 알파가 2의 세제곱이면 이게 3 되는 거니까 9-1 나누기 2 4죠. 마찬가지로 집어넣어주면 15-1을 2로 나눈 거 7. 그럼 얘는 10. 그래서 얘는 1, 4, 7, 10인 거 알 수 있네요. 상황 자체가 약간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근데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어차피 이 뒤에 거는 또 이제 또 다른 상황이니까 이 앞에 있는 상황 그러니까 하나의 직선이 두 개의 함수랑 만나는 상황에서 변의 길이의 관계가 있으면 일단 삼각형 이렇게 쪼개서 닮음 또는 합동을 이용해서 한 문자로 먼저 나타내고 그 다음에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그 문자로 된 그 좌표들에 대해서 기울기가 서로 같다를 이용해서 일단 식을 먼저 세우자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 7번 풀 수 있을 거다. 주고 있으면 안 되는데 오늘이 17일이죠? 17일 맞나? 17일? 시간이 너무 빨리 오늘 17일이죠? 시간이 빨리 가요? 작년에 한영외고 선배 중에서 여학생 선배인데 그 선배가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작년에 고3 때 수업을 했었어. 사실 고1 때 나랑 수업을 했었다? 나랑 이제 고1 때 수업을 하다가 이 고2 때는 잠깐 방황을 했어. 그래서 이제 고2 때 잠깐 빠이빠이가 됐다가 고1 때는 그래도 좀 약간 점수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제 고1 때 나오는 점수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학생이 다 어머니들이 우리 애는 다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실제 얘는 이렇게 등급을 만들어준 거는 되게 얘는 해피하게 점수가 나온 건데 불구하고 사실 어머니는 되게 만족스럽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2학년 때는 나랑 잠깐 헤어졌었어. 근데 그러다가 3학년 다시 온 거야. 근데 망가져서 왔어. 망가져서 3학년 다시 왔어 나한테. 다시 와가지고 수능 등급이 계속 모의고사가 5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5등급보다 더 높은 등급이 나온 적이 없대요. 선배야. 직선 선배야. 모의고사가 5가 나온 거야. 5가. 그래서 좀 많이 망가진 거죠. 많이 망가져서 이제 그때부터 3월 달쯤부터 좀 전에 2월 달쯤부터 이제 나랑 같이 계속 이제 수능 대비를 했어. 그때부터 이제 수능 대비하면서 내신 대비하고 이렇게 계속 한 거야.
했는데 그때부터는 이 학생이 3등급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어. 계속. 그러니까 뭐 3등급, 뭐 2등급, 1등급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걸 찍은 거야. 그리고 실전 이제 모의고사반에 들어가서도 계속 점수가 그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느낀 상태에서 어떨 때는 실제 그 S반에서 따로 이게 한영외고 고3들 따로 모인 수능반에서 계속 이렇게 그 테스트를 봤었는데 가끔씩은 정말 최상위권 점수가 나오기도 했었어. 깜짝 놀라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그러다가 결국 수능을 안 보고 대학을 붙어버렸어요. 네, 수시로 고대 영문학과에 갔어요. 물론 이제 수능은 남은 상태였어. 근데 이제 얘는 다 수시로 그냥 다 민 상황이라서 어차피 답은 수시밖에 없었고 정시로 가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수시가 일단은 목숨을 걸었는데 수능을 봐서 최저만 맞추면 됐던 상황이었어. 나머지 학교들은. 근데 아무리 봐도 나머지 학교 어디를 가도 이게 더 좋았어. 그러니까 이제 수능을 그냥 대충 본 거야. 대충 봤는데 그래도 수학은 2등급 나왔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막 아쉬워하면서 하나만 더 맞췄으면 내가 실수 안 했으면 1 나왔는데 라고 아쉬워하더라고. 그래서 뭐 아쉬울 것도 없지 그치? 이미 좋은 데를 갔으니까. 근데 얘가 작년 선배 중에서 제일 좋은 데 간 거예요. 물론 서울대를 갈 애도 있죠. 그쵸? 근데 서울대를 갈 애들은 사실은 갈 만한 애였다고. 이미 얘는 그동안 계속 뭐 내신도 좋았고 항상 수능도 좋게 나오고 그랬던 애들이야. 당연히 쟤 서울대 경제 갔어? 당연히 그게 갈 만한 애니까 간 거야. 근데 얘는 그게 아니었거든. 얘는 절대 갈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주변이 다 깜짝 놀랄 거야. 왜? 왜 얘가? 왜 얘가? 나보다 못했던 왜 얘가 간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 근데 가장 성공한 케이스 중 하나인데 그래서 찾아왔더라고. 찾아오면서 한 얘기가 선생님 덕분에 요즘에 그거잖아. 덕분에 선생님 덕분에 진짜 내가 고3 때 이 수학에 대한 그 압박감 사실 우리의 압박감은 수학밖에 없지 않아요?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영어 그런 거 잘하잖아. 영어가 5등급 나오질 않잖아. 영어가 기본적으로 그래도 수능 보면 1등급은 나오잖아. 아니 내신에서 잘해요. 내신에서. 그렇긴 하죠. 그래도 그러니까 모든 압박은 있겠지만 사실 수학만이라도 뭔가 그 좀 약간 해피해지는 순간 많은 압박감이 사라지는 거라고. 그리고 그거를 다른 과목에 더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런 거긴 한데 참 잘 간 케이스긴 한데 저는 내신이 그거예요. 내신이 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나쁘지도 않은 편이었고 그냥 근데 그런 주변 사람들 봐도 그냥 왜? 어디였어요? 네? 어디? 더 이상 신상을 바뀌지 않는 거. 왜요? 얘가 왜? 하고 있던. 어차피 몰라요. 네. 특기자로 아니 간 거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학생이에요. 특기자로 갔어요? 네, 특기자로 간 거예요. 어차피 이름 몰라요. 이름. 잘 몰라요? 특기자로 갔어요, 쌤? 네. 특기자 아닌데? 그냥 특기자 아니고 실발. 무슨 뭐 특기야? 특기 없어. 자, 아무튼 선배가 참 훌륭한 선배가 찾아왔었어. 그래서 자 우리도 내신에 목매자. 내신에. 알지, 그치? 1학년 차에서 알잖아. 근데 아직 1학년보다 2학년 내신 더 중요하잖아. 내신에 목매달아야 돼. 수능 이런 거, 정시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고3 때, 선생님 고2 때 있잖아. 고2 때 애들 중에서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나 그냥 정시로 갈래. 성공한 애들 없어요. 물론 있긴 있어. 정말 극소수 있어. 근데 거의 없거든. 그냥 수시에 목을 매달아야 돼요. 이게 더 적게 뽑는 건 사실이지만 올해는 더 적게 뽑겠지만 작년보다 그래도 한영외고면 일단 수시에 목 매다시고 수능 이런 거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만들어서 줄 수 있어. 5등급 나와도 그냥 단번에 3, 1, 2 계속 쭉 찍게끔 만들 수 있어. 별로 어려운 건 아니거든. 그냥 수시에 목 매달아야 돼요. 내신에 집중하시고 내신 대비 지금부터 계속 잘하겠지만 그쵸? 그래도 목 매다세요. 내신에 목 매다는 게 맞는 것 같아. 8번. 저거 졸게 자고 있는데 8번. 들리면 혼자 문제 풀어. 자 8번.
자,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그러니까 두 개의 함수가 있네요. 두 개의 함수. 하나는 밑이 2인 로그 함수. 요런 거 있죠? 로그 2x. 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밑이 4분의 1인 로그 함수. 그래서 뭐 요런 거. 이렇게 해서 그냥 y는 로그 4분의 1의 x가 있었다. 물론 얘를 이제 고치면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이거고, 얘는 앞으로 땡기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x죠. 자, 다음과 같습니다. 한 점 A가 있다. 근데 그 점 A가 x값이 4네요. 그래서 이게 x가 4가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여기 이게 점 A고, 그럼 점 A의 좌표는 x가 4면은 y는 2죠. 4,2.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4, 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배야. 4,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이제 뭐 한 거냐면 여기서 선을 긋고 그리고 사각형을 만들었더니만 그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는 그러한 넓이를 구하시오가 문제였어요. 자,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당연히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서로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길이가 같은 어떤 요 상황을 만들어내겠다. 뭐 요 얘기잖아요. 평행사변형. 그러면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요 길이가 3이니까 이 길이도 3이 되도록 만들겠다. 요 얘기죠. 자, 이거 x값 모르죠? 모르니까 x값을 a다 라고 놓으면,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x에 a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의 a가 되고요. 이 점 좌표는 요 함수 위의 점이니까 a, 로그 2의 a가 돼서 요 길이는 여기서 얘를 빼주면 마이너스 2분의 3 로그 2의 a네요. 그렇죠? 걔가 얼마다? 3이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다. 그럼 a는 4분의 1이다. 따라서 넓이 평행사변형이니까 이 길이는 3, 이 길이는 4 빼기 4분의 1 넓이 나오는 큰 임팩트가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문제였죠. 9번 문제. 역시 직선과 어떤 지수함수 또는 노구함수의 관계는 항상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9번 유형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9번 유형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죠. 9번에 지수함수가 있대요. 밑이 2인 지수함수가 있었고 이런 거 y는 2x 이거랑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 y는 2분의 1 x 더하기 k가 있어서 둘이 만나는 점이 a랑 b인데 이 a랑 b와의 거리를 구했더니만 3루트 5가 되었다. 거리가. 그러면 a의 x좌표를 구하라.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미지수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럼 미지수를 줄여야 되는데 정훈아 여러분 이렇게 800이 하지 말고 밤샜냐? 800이 하지 말고 문제 풀어. 마스크를 해서 하긴 그래도 자지 마. 조는 거랑 자는 거는 다르잖아. 자, 여기서 길이가 3루트 5래요. 근데 보통 이렇게 푼다고. 그러니까 이 점 A를 막 알파, 2의 알파 제곱 얘를 베타, 2의 베타 제곱 갖다 놓고 두 점 간의 거리 구해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야. 이게 포인트예요.
기울기가 2분의 1이다가 포인트야. 기울기는 뭔데요? 밑변분의 높이죠. 그 얘기는 뭐야? 이러한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얘랑 얘의 길이비가 2대 1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잡아야 돼? 이 길이를 이 길을 K로, K가 있으니까 얘를 EA, 얘를 A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피타에 의해서 2대 1대 루트 5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는 루트 5A가 되는 거야. 근데 걔가 3루트 5라는 얘기니까 A가 3인 거죠. 그럼 A가 3이니까 요 2A는 6인 거네요. 그래서 점 A의 X값을 알파라고 놓으면 점 B의 X값은 뭐가 되는 거다? 알파 더하기 6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의 문제를 가장 편하게 푸는 방법이야. 미지수가 많으면 힘들어지니까 미지수를 줄여야 돼. 그러면 직선과 어떠한 지수로 함수가 만난다 라고 한다면 직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피타를 이용해서 식을 정리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점 A의 좌표는 뭐가 된다야? 알파, 2의 알파 제곱이죠. 얘는 그럼 A 좌표가 알파, 2의 알파 제곱이고요. 그럼 점 B의 좌표가 알파 플러스 6, 2의 알파 플러스 6제곱이 되는 건데 이 길이가 3이잖아요. 여기서 얘를 뺀 게 3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얘를 빼버리면 요거보다 2의 6제곱 64 곱하기 2의 알파 제곱에서 2의 알파 제곱 뺀 거니까 63 곱하기 2의 알파 제곱이 3이란 얘기고, 그럼 2의 알파 제곱은 21분의 1. 따라서 알파는 로그 2의 21분의 1이구나. 네. 63 이거 어떻게 나와요? 뭐요? 63. 여기서 얘를 뺀 거죠. 2의 알파 더하기 6제곱은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6제곱이라고. 그러면 2의 알파 제곱이 64개가 있는 거에서 2의 알파 제곱이 하나가 있는 걸 뺐으니까 63개가 있는 거죠. 완성해서 풀면 정답 나오네요. 그렇죠? 3번 나오네요. 자, 기울기가 2분의 1이다. 그 기준으로 해서 미지수 알파 플러스 6인 거 찾아내야 됩니다. 이 상황 역시 많이 나오니까 풀어주시고요. 그 부교재는 부산 문제는 많이 풀면은 사실 그 시험장에서도 그냥 문제를 봤을 때 좀 친숙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이거 내가 풀어봤던 문제인데 사실 이런 생각 잘 안 들어. 그러니까 부교재를 풀었다 하더라도 실제 지금 문제가 이 9번 문제가 부교재 9번의 유사 문제거든. 근데 별로 연계성이 느껴지지 않을 거야. 근데 그런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그러니까 몇 문제 막 4문제 5문제 풀다 보면 실제로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 막상 시험장에서 그 유사 문제들로 구성된 실제 시험이 나오면 훨씬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요. 10번 문제는요. 10번 문제는 부교재에 있는 문제의 원본 문제입니다. 부교재 10번 문제가 원본이 이거야. 그러니까 얘가 정품이에요. 이게 정품이고 그 10번이 그 정품을 바꾼 거야. 짝퉁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실제 이 문제가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 그 10번 문제 어차피 실제 원본이다 보니까 내가 원본 해석시키지 않았으니까 중간에 시그마가 나오긴 하지만 이 정도 시그마는 성질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선생님 시그마가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별 상관은 없어요. 자, 10번입니다. 자연수 m에 대해서 함수 fm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대요. fm은 로그 2의 m이다. 그런데 m이 홀수일 때는 로그 2의 m이고
m이 짝수일 때는 로그 4의 m이었다. m이 짝수일 때는. 자, 그 상황에서 fm이 유리수래요. 아, 이 값이 유리수예요. 얘가 유리수가 되는 값들을 작은 수부터 나열한 게 an이다. 뭐 예를 들면 a1이 0이고 a2가 2분의 1인데 그러면 a1부터 an까지의 총합이 50을 넘어가는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런 얘기를 좀 해보자. 어떻게 많이 나오는 상황이죠. 뭐냐면 주어진 값이 로그 a의 b가 이꼴 유리수다. 자, 로그 a의 b가 유리수가 되려면 어찌 돼야 되니? 로그 a의 b가 유리수가 되려면 a랑 b가 어떤 놈이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a가 32가 된다면 a가 32야. 근데 유리수가 돼야 돼. 그럼 b는 뭐가 돼야 되죠? 2의 거듭 제곱수가 돼야 되죠. 그쵸? 왜요? 유리수는 p분의 q의 꼴로 표현이 가능한 그 pq가 정수가 되는 p분의 q의 꼴로 표현이 가능한 수다 보니까 그럼 주어진 얘가 p분의 q가 되려면 a도 특정 수의 그러니까 뭐 특정 뭐 k의 m제곱 b도 k의 n제곱 이런 꼴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얘가 유리수란 얘기는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a랑 b가 둘 다 같은 밑을 갖는 그러니까 그냥 p라고 할까요? p의 m제곱 b가 같은 밑을 갖는 n제곱 이런 꼴이 돼야지만 그 결과가 유리수가 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p라고 하는 것은 이 밑 a를 말하는 건 아닌 거야. 그냥 그놈이 누구의 제곱수인지 거듭 제곱수인지를 찾는 거죠. 그럼 결국 얘가 유리수가 되려면 요 m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2의 거듭 제곱수가 돼야 유리수예요. 그러면 2의 거듭 제곱수 중에서 홀수는 뭐밖에 없어요? 2의 0제곱밖에 없죠. 그쵸?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의 유리수가 되는 m은 2의 0제곱 딱 한 놈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때는 그 값이 얼마인 거야? f2의 0제곱은 0인 거죠. 그쵸? f2의 0제곱이잖아요. 0. 한 놈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요 4가 뭔데? 2의 제곱이니까 그럼 얘가 유리수가 되려면 그럼 이 m도 뭐가 돼야 돼? 2의 거듭 제곱수가 돼야 돼. 그런데 2의 거듭 제곱수 중에 짝수는 그럼 2의 1제곱부터 그냥 쫙이잖아요.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그러니까 얘가 유리수가 되는 짝수 m에 대해서의 그 유리수 fm의 값은 f2의 1제곱, f2의 2제곱, f2의 3제곱 이런 놈들인 거라고. 왜? 이거 다 짝수고 그렇게 되면 이게 2의 제곱에 2의 거듭 제곱수는 다 유리수인 건 맞으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라는 거죠. 이제 순차적으로 각각 작은 수를 쭉 나열했더니 즉 얘가 A1, A2, A3, A4인 거야. 그러면 요거 0이죠? 첫 번째 항은 0이죠? 그럼 두 번째 숫자는 F2의 1제곱은 2의 1제곱 집어넣어주면 2분의 1이죠? 그럼 A3은 2의 제곱에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2. 그 다음에 2분의 3, 2분의 4. 이렇게 해서 얘를 쫙 다 더했더니 50보다 커지는 최소의 n값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뭐 15인 거 나중에 확인할 수는 있을 거예요. 이해되죠? 자, 이 문제가 그러니까 부교재에서는 이게 약간 좀 바뀌어서 요 발문은 똑같은 상황에서 조금 바꿔 나왔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출제를 하기에는 되게 쉬운 문제인 거고 뭐 그냥 귀찮다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얘가 유리수가 아니라 정수가 되는 으로. 그렇죠? 그렇게 바꿀 수도 있고 또는 자연수가 되는 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바꾸거나 또는 요 밑 자체를 뭐 2랑 4가 아니라 뭐 3,
8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상황으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처는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1번 점근선은 되게 중요합니다. 점근선은 중요한데 아까 지수함수의 점근선을 했는데 그럼 노구함수의 점근선은 뭐냐? 노구함수의 점근선 예를 들어서 노그 A의 X 이거의 점근선 뭐죠? Y축이죠. Y축의 다른 이름은 X는 0이죠. 이게 점근선이죠. 그러면 노그함수의 점근선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노그 A에 fx가 있어. 아 그럼 얘의 점근선은 뭘까? 이거의 점근선은? 얘의 점근선이 x가 0이잖아요. 그럼 x가 0이라는 얘기는 진수가 빵이 되는 x값이 점근선인 거야. 노그함수의 점근선은 진수가 빵인 x값이야. 그러면 얘의 점근선은 뭐냐? 이 진수가 0이 되는 x값이 점근선인 거라고. 그러니까 이 함수의 점근선은 결국 fx 이꼴 빵이 되는 x값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왜? 정의역이 아예 fx가 0보다 크다가 정의역이니까 0보다 큰 게 정의역이니까 딱 0이 되는 그 상황이 점근선인 거라고. 그래서 자 노구함수의 점근선 바로 찾아내야 돼요. fx가 0 되는 x값이야. 그럼 11번은 거의 공짜 문제인데 주어진 그래프를 봤더니 점근선이 x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림 봤더니 그 뭔 말이죠?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저 진수 x 플러스 a가 빵이란 얘기죠. 됐죠?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x 더하기 a가 마이너스 2 더하기 a니까 걔가 여기다 a는 2구나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평행 이동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점근선은 점근선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각하세요. 점근선은 그냥 진수가 0이 되는 x값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좋을 거고 한 번 더 점근선 문제가 뒤에 나오니까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언급을 할게요. 12번 수요일날 테스트 했을 때 집어넣었던 문제이긴 한데요. 그래도 부교재에 있는 문제랑 유사성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언급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집어넣고요. 노그 2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가 걔가 이꼴 이제는 자연수래요. 자연수. 얘가 자연수가 되는 그러한 x의 개수가 6개가 되는 그런 a 값들의 곱을 구해보자. 이게 문제인데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그러면 자연수니까 이제는 얘가 뭐가 돼야 돼?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땡땡땡 즉 2의 n제곱 꼴이 되는 그 n이 자연수인 얘가 돼야지만 전체가 자연수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x의 값의 개수가 6개래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이 함수의 값을 생각한다면 쟤는 밑이 음수인 이참수니까 이렇게 생긴 이참수 뭐야? 진수가. 그럼 걔가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놈이 2의 1제곱이 되는 건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y는 2. 이게 y값이니까. 그죠? 이게 y값이니까. 그럼 y는 2라는 선은 여기에 있어야 돼. 라고 한다면 얘를 만족하는 x값은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죠. 얘가 2의 1제곱 되는 x는 2개인 거라고. 그죠? 이렇게 1개, 2개인 거라고. 그럼 마찬가지로 2의 제곱도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요. 2의 세제곱도 여기 있어야 돼요. 하지만 2의 4제곱은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자연수가 되는 x값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라는 얘기잖아. 뭔 말이죠? 요 함수의 최대값 완전 제곱의 꼴로 고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1 a의 제곱 더하기 4 플러스 4분의 1 a 제곱. 그래서 얘가 최대값인데 그 최대값이 뭐다? 8보다는 크고 16보다는 작아야지만 조건을 만족하는 x가 6개가 있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이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값이 저 사이에 존재하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러한 문제였었죠. 13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근의 개수는 그래프에서의 교점의 개수를 말했고, 그 말은 항상 실근의 개수랑 관련된 문제는 그래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3번에 다음과 같은 방정식 로그 5분의 1에 절대값 x 그 다음에 더하기 100. 주의할 것은 이 괄호가 이렇게 있고 뒤에 10이 있다는 얘기는 이 10은 이 진수에 있는 10은 아닌 거죠. 그쵸? 그 뒤에 있는 그냥 10을 더한 건데, 자, 그놈이 이꼴 a가 되는 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그 말은 뭐야?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거랑 y는 a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제 그래프를 그려야죠. 일반적으로 x의 절대값이 있으면 이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요? x가 0 이상일 때를 그린 다음에 데칼코반이었어. y축 대칭이잖아요. x가 3을 대입하든 마3을 대입하든 값이 같다고. y축 대칭이니까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일단 x가 0이면 x에 0을 집어넣어주면 주어진 저 값은 로그 5분의 1에 100 더하기 10이고요. 이것은 마이너스 로그 5의 100 더하기 10이죠. 마이너스 로그 5의 100은 몇 점 땡땡땡이니? 로그 5의 100이 몇 점 땡땡땡이죠? 2점 땡땡땡이죠. 2의 제곱보다는 크고 5의 제곱보다는 크고 5의 세제곱보다는 작으니까 100이.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점 땡땡땡에다가 10을 더한 거라고. 근데 이게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이상하게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 마이너스 2점 땡땡땡에 10을 더했어요. 그럼 걔는 몇 점 땡땡땡이죠? 네? 얼마? 7점 땡땡땡이죠. 이거를 8점 땡땡땡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 상용 로그에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얘기할 때는 그 로그의 값이 마이너스 2점 땡땡땡이면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3 더하기 알파였던 거라고. 거기다가 10을 더한 거니까 이거는 7 플러스 알파 7점 땡땡땡이야. 다시 말하면 얘를 좌표 평면에 나타낸다면 0일 때 값은 7과 8 사이에 있는 이 값인 거라고. 그럼 그 점을 지나면서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로그함수니까 x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생긴 함수죠. 그쵸? 로그함수. x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좌우 대칭이죠? 요거죠? 이게 fx야. 그럼 걔가 이꼴 a랑 같은데 그런 게 서로 다른 두 시근이 되는 자연수니까 a가 자연수다. 1부터 7까지. 7개다.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7점 땡땡땡이에요. 7점 땡땡땡. 주의하셔야 되고요. 14번. 14번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죠.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수하시면 안 되고
헤매도 안 되고 14번 이런 문제는 절대로 헤매면 안 되는 키포인트 문제인데 A의 범위가 1에서 100 사이다. 1에서 100 사이다. A가. B는 1에서 8 사이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6제곱근 A의 B제곱이 자연수가 되는 순접관계수. 그런데 거듭제곱근의 꼴은 항상 분수지수로 고치는 게 좋으니까 얘는 A의 6분의 B제곱이고요. 그럼 걔가 자연수가 되는 A, B를 구하라. 몇 개냐? 라고 하는 것은 일단 순서상은요. 수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노가다입니다. 직접 세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직접 세는 거야. 그럼 직접 세려면 누군가를 기준으로 세야 돼. 그럼 누가 기준이죠? A가 기준인 거야? B가 기준인 거야? 당연히 B가 기준인 거야. 왜요? 케이스가 적은 놈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A는 1부터 100까지 총 100개의 케이스가 있지만 B는 8개 케이스가 있으니까 괜히 막 A를 기준으로 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비기수 세버리면 망한다고요. 그쵸? 100개를 다 세 불가능한 거야. 그거는 그냥 불가능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린 노가다고. 그러면 당연히 개수가 적은 값을 얘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잡아야 돼. 그러니까 B가 1일 때, B가 2일 때, B가 3일 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케이스를 잡아서 B가 8일 때까지 직접 다 구해야 됩니다. B가 1이면 1 집어넣어. 그러면 A의 6분의 1제곱이잖아요. 그럼 걔가 자연수래요. 그럼 A는 뭐가 돼야 되죠? 어떤 놈의 6제곱이 돼야 되죠. 그럼 어떤 놈의 6제곱이라는 얘기는 1의 6제곱 1 되잖아요. 2의 6제곱 하지만 3의 6제곱은 100을 넘어가니까 2개밖에 없다야. 그럼 B 대신에 2를 집어넣어주면 2를 집어넣어주면 뭐야? A의 3분의 1제곱이야. 그럼 걔가 자연수가 되려면 A는 어떤 놈의 세제곱이야. 그러면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4의 세제곱까진 되지만 5의 세제곱은 100을 넘어간다. 4개.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그냥 B가 3, 4, 5, 6, 7, 8 다 집어넣어서 직접 다 구해야 됩니다. 그거밖에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서 적은 케이스가 적은 걸 기준으로 싹 다 나열해서 개수를 하나씩 구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너무 생각을 해서 식을 단축시키지는 않도록 하세요. 그러다가 실수하니까 그냥 직접 다 세는 게 가장 좋아요. 어쩔 수 없다. 직접 세라. 근데 이런 문제 은근히 잘 나오더라고. 그리고 작년에도 역시 나왔었죠. 우리를 피보게 했던 문제. 내가 다시 한번 테스트에 집어넣었어요. 우리를 피보게 했던 그 문제. 요거에 유사 문제이기도 하고 앞에서 했던 거에 유사 문제이기도 하고. 15번. 15번. 우리 15개씩 끌어서 할 거니까 뭐 전반부의 마지막 문제 15번. 15번은 문제 보자마자 이놈이구나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문제 이 형태를 보면 3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x가 이거일 때 x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마이너스 2를 구하시오. 이 문제 보면 이 문제 그냥 어떻게 푸는 거다가 나와야 돼. 이거 어떻게 풀자? 그냥 x세제곱만 구하면 되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이거 어떻게 푸냐라고 했을 때 이거 막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냥 x의 세제곱만 구하면 나머지는 자동 결정다. 자, 그냥 이 문제를 푼 경험이 그냥 있어야 돼요. 그냥 이런 식의 문제는 세제곱만 구하면 나머지는 자동 결정됐었지 라는 기억에 있어야 돼요. 어차피 우리 부교재 풀면서 이거 풀었을 거 아니야. 같은 문제 그때도 이렇게 풀었을 거야. 세제곱만 구하면
자동 결정이라고. 자, 헷갈리면 치환이죠. 얘를 A라고 치환해버리면 그러면 X는 A 더하기 A분의 1인 거야. X는. 그러면 X 세제곱은 이거의 세제곱이니까 이거 세제곱 해버리면 A 세제곱 더하기 A 세제곱 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얘 곱하기 얘는 1이니까 요거죠. 이게 X 세제곱이죠. 근데 이게 뭐야? 이게 X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3X라고요. X 세제곱이 이거 더하기 3X니까 얘가 자동적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X 세제곱 빼기 3X가 이꼴 A 세제곱은 3. 그럼 얘는 그 역수 3분의 1. 다시 2를 더 빼시오가 문제니까 1 플러스 3분의 1, 3분의 4가 정답인 거네요. 자, 그냥 요것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뒤에 거는 자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왜? 나오지 않으면 정답을 푸는 게 불가능하거든. 그냥 구조만 파악해 주시면 시험장에서도 그냥 이것만 구하면 됐었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합성함수에 바쁘네. 지성이 바쁘네. 합성함수의 최대값, 최소값과 관련된 문제들은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는 직접 합성하는 게 아니라 치환이었어요. 항상 우리가 수학하 파트, 함수 파트를 하면서 어떤 함수를 합성했다. 뭐 최대값 구하라, 최소값 구하라. 직접 합성하진 않았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는 치환이다. 치환이죠. fx랑 gx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 fx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 이 fx. gx는 지수함수 ax제곱. 여기서 x의 범위가 1에서 4 사이에서 요 사이에서 함수 gfx를 구해봤다. 그러면 이 fx를 g에 대입하는 거지만 물론 대입해도 괜찮아. 얘는 별로 어렵진 않아. 하지만 대입하지 말자. 왜?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는 치환이니까 그냥 이 fx를 t라고 치환해 보자 이거죠. 그럼 결국 이 식은 gt 즉 a의 t제곱이 되는 건데, 그런데 치환하면 범위가 생기니까 다시 이 fx를 정리해주면 fx는 x 마 3의 제곱 9에서 6을 빼면은 3인 거 요거죠. 그럼 x가 1과 4 사이에 있으면 x가 3일 때가 최소가 되고 최소는 마이너스 6이네요. t로 치환했으니까 x가 3과 멀리 있는 1일 때가 최대고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요 함수를 그려봤더니 최대값은 27이고 최대가 27이고 최소가 m이 되었다. 그리고 최소가 그치 그냥 최소가 m이 되었다. 요 얘기야. 끝났습니다.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 t의 범위가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2까지인데 지수함수는 항상 0,1을 지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이 지수함수가 이 범위 내에서 최대값이 27이라 나왔던 얘기는 밑이 어떤 지수함수인 거야? 0과 1 사이에 있는 지수함수인 거야. 왜? 밑이 1보다 크면 이러한 증가함수가 돼야 되고, 그러면 최대 최소는 둘 다 1보다 작은 수거든. 근데 최대가 27이 되려면 이 함수는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였다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6을 대입한 게 27이란 얘기죠. 그래서 a의 마이너스 6제곱이 27이라면 그러면 마이너스 2일 때가 최소니까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얼마냐를 묻는 거잖아. 그죠? 이거의 세제곱이 얘니까 3인 거 알 수 있네요. 자, 치환해서 문제를 접근했으면 되는 그런 문제고, 다른 문제를 푼다더라도 합성함수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냥 다 치환해서 접근하시면 돼요. 18번
8번. 큰 의미가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역시 빠르게 그냥 상황만 캐치하고 넘어갈게요. y는 2의 x제곱, 2의 x제곱. 그 다음에 y는 2분의 1의 x제곱. 두 함수, 둘 다 지수함수니까 0,1을 지나는데요. 여기서 한 점 a가 있다. 그 a가 k, 2의 k제곱이고 여기서 이쪽에 다음과 같이 수선을 내리고 또 이렇게 내려서 이러한 이제 사각형을 만든 상황에서 요 삼각형, 이 삼각형, 그리고 이 삼각형을 만들었더니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의 비를 구했더니 그 넓이의 비가 1대 4가 된다면 이 넓이의 비가 1대 4가 된다면 그러한 k의 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상황 자체를 보면 얘가 k, 2의 k제곱이면 이 점의 좌표는 k, 2의 마이너스 k제곱이고요. 두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럼 결국 넓이의 비는 높이의 비가 될 거죠. 그래서 이 높이는 그냥 1에서 이 y 값인 2의 마이너스 k제곱을 뺀 거고 그럼 그거 대 이 높이는 2의 k제곱에서 1 뺀 거죠. 그 높이의 비가 1대 4가 되더라. 내항끼리 곱이랑 외항끼리 곱이랑 같다. 그냥 양변 2의 k제곱 곱해서 치환해서 푸는 일반적 문제. 별 임팩트는 없으니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넘어갑시다. 19번. 19번. 4의 x제곱이랑 그 다음에 2의 x-1 더하기 3. 자, 두 함수가 만나는 점을 P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점 A에서 점 B 둘 다 그 곡선 위의 점들이고 그 두 점의 중점이 P가 되었다면 점 A의 x좌표가 A다. 2의 A제곱을 구해보자. 이 문제네요. 함수를 다시 한번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하나의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었고요. y는 4의 x제곱 이거랑 자 또 다른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어서 그게 y는 2의 x-1 더하기 3 만나는 이 점을 P라고 넣었었고 그 다음에 이 점 A에서 P를 지나서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다. 그런데 A, B의 중점 좌표가 P가 되었다. 뭐 요 얘기였어. 그러면 이 A의 X좌표가 얼마냐? 이게 문제였는데 일단 점 P의 좌표는 그냥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얘랑 얘랑 서로 만난다니까 그냥 같다라고 놓고 풀면 4의 X제곱이 같더라. 2의 X-1제곱 더하기 3이 여기 있죠? 더하기 3. 양변의 그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고요. 그러면 걔를 t로 치환해서 식을 써주면 t제곱은 2분의 1 t 더하기 3. 양변의 2 곱해서 넘겨주면 2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은 빵 2, 1, 그 다음에 이쪽이 3, 2 마이너스가 되려면 요거네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2t 더하기 3 곱하기 t 마이너스 2가 빵인데 지수는 항상 양수잖아요. 2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으면 t 값은 0보다 커야 되니까 결국 얘가 0 되는 t의 값은 2다. t가 2란 얘기는 x는 1인 거다. 그러니까 일단 교점 좌표는 1, 1 대입해주면 4네요. 점 A에 x좌표를 A로 놓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 점 좌표는 A, 요 곡선이니까 4의 A제곱이고요. 그러면 점 B는
둘의 중점이 P니까 X 값의 합은 이거의 2배인 거죠. 그럼 X를 더해주면 2가 되려면 얘는 2-A가 되고 Y 값의 합이 2배인 8 되려면 Y는 8-4의 A제곱인 거야. 자, A 어떻게 구하죠? A를 어떻게 구하지? 전 B가 뭐다? 이 곡선의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 대입해주면 돼요. 자, 얘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결국 8-4의 A제곱이 이꼴 2의 X에 얘 대입하면 되니까 2-A-1 즉 1-A 더하기 3인 거네요. 똑같이 치원이죠. 근데 치원인데 2의 X제곱을 여기는 A제곱이죠. 2의 A제곱을 T로 치원하면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은 8-T 제곱은 그러면 얘는 뭐다? T분의 2죠. 그죠? 2의 A제곱 2의 마이너스 A제곱은 2의 A제곱의 역수니까 그러면 T분의 2 더하기 3 양변에 T를 곱해서 다 우변으로 넘기면 T의 세제곱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5T 더하기 2는 빵이다. 3차식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3차식 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 3차 방정식 어떻게 구했는데 0 되는 값 하나만 찾고 조립제법이었죠. 그러면 결국에 얘가 0 되는 t의 값 t에 2 대입하면 0이네요. 그러니까 주어진 식은 조립제법 1 t제곱 계수 0 마이너스 5 2 t에다가 2를 집어넣었더니 0이니까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면 빵이다. t 마 2 곱하기 t제곱 더하기 2t 마이너스 1은 빵 이렇게 되죠. 그럼 실제 t의 값을 구하면 2가 되거나 아니면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근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2 그런데 t는 항상 뭐라고요? 양수라고요. 이 t랑 이 t는 다른 t죠, 그렇죠? 다른 t죠. 그러면 t 값은 양수니까 그래서 양수가 되는 놈은 요거는 플러스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 두 개가 있는데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둘 중에 누가 정답이냐면 제일 끝에 이런 말이 있거든. 두 점 A랑 B는 서로 다른 점이래요. 그러면 t가 만약에 2가 된다면 그러니까 2의 A제곱이 2가 된다면 A가 1이란 얘기고 A가 1이면 이 점은 1,4인데 얘도 1,4가 되거든. 그러니까 t가 2가 되면은 두 점은 같은 점이 되는 거니까 t는 얘인 거죠. 즉 2의 A제곱이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란 얘기래요. 2의 A제곱 구하시오니까 이놈이 정답인 거야. 자, 보통 치환해주면 보통 2차식으로 지수방정식이 나오지만 3차 방정식이 되는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도 다 풀고 나서 3차식이 나온다 하더라도 3차 방정식 인수분해하는 거 알고 있잖아. 인수 찾아서 조립제법 해서 완성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20번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정점과 점근선 두 개는 반드시 표시하면서 그림을 그리자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20번 두 지수함수랑 y축으로 둘러싸인 영역, 경계를 포함하는 그 영역 중에서 xy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분명히 정수와 자연수는 구분하자고 했어. 정수니까 0도 정수고요. 마이너스 1도 정수인 거야. 자연수점이 아니라 정수점입니다. 이거는 항상 문제 풀 때 조금은 주의해서 실수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정수점의 개수인데 일단 그림을 먼저 생각한다면 하나는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5고요. 다른 하나는 y는 마이너스 3의 x제곱 더하기 10이래요. 그러니까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은 뭐다? 얘가 0 될 때 0, 마사네요. 얘는 0, 마사. 이 점을 지나고 점근선은 마이너스 5인 지수함수야. 뭐 이렇게 생겼겠죠. 이 함수를 그리면 얘는 x가 0이면 0,9점. 그리고 점근선은 12점. 자, 어떻게 생겼죠? 3의 x제곱은 뭐 이렇게 생겼는데 마이너스가 되면 대칭시킨 거. 이렇게 생긴 거. 그런데 평행 이동이니까 즉 얘가 점근선이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 함수랑 이 함수가 있으면 어딘가에서 만날 거고 그럼 그거랑 y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은 여기가 되는 상황일 텐데 거기에 존재하는 정수점이 몇 개냐를 묻는 거라고. 그런데 영역에 존재하는 정수점 개수는 다 노가다입니다. 그럼 직접 세야 돼요. 그럼 직접 세려면 그래프를 조금 정확하게 그려야죠. 볼래요? x가 1이면 이거 마3이죠. 그러니까 x가 1일 때 얘는 마이너스 3이야. 이거는 x에 1 집어넣어주면 7이에요. 1,7을 지난다고. 이렇게요. 생긴 게 1,7 지나고 1,3 지나는 거죠. x에 2를 집어넣어주면 요거 2, 마이너스 1이죠. x가 2일 때는 아직 얘는 음수야. 2, 마이너스 1. x에 2를 집어넣어주면 2, 1이에요. 역시 아직은 요 양수죠. 2, 1. 그런데 x에 3을 집어넣어주면 얘는 뭐가 되니? 양수가 돼. x에 3 대입해주면 이거는 음수가 돼. 그러니까 둘은 언제 만나냐? 2랑 3 사이 어딘가에서 만나는 거야. 그럼 그림을 그리면 뭐 이렇게 될 거고 얘도 이렇게 돼서 이 사이 어딘가에서 만난다고. 근데 우리 뭐 그거 정확히 어디 있냐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왜? 정수점의 개수니까. 그래서 그 만족하는 정수점의 개수는 요 라인에 있는 점의 개수, 그 다음에 요 라인에 있는 점의 개수, 이 라인에 있는 점의 개수, 딱 그게 몇 개냐를 묻는 거잖아. 그럼 요거 몇 개니? 경계는 포함한다라고 했으니까 경계가 포함되면 이게 9고요. 이게 마사니까 여기에 있는 점의 개수는 9에서 마사를 뺀 다음에 더하기 1이죠. 더하기 1. 맞아요? 점개수. 역시 여기 있는 점개수는 7에서 마3을 뺀 다음에 더하기 1. 이 점의 개수는 1에서 마이너스 1을 뺀 다음에 더하기 1. 그래서 얘를 싹 다 더하면 전체 점개수가 나오네. 점개수 구하는 거죠. 둘 다 포함이면 이거 빼기 이거 플러스 1이다. 점의 개수. 그렇게 해서 그냥 개수 구하면 돼요. 그래프만 좀 제대로 그려서 하나씩 다 찾는 거 이거밖에 방법은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21번 21번과 관련된 문제를 아까 한 번은 더 풀었었는데 아까 풀었던 문제는 그놈이 정수가 될 조건, 정수가 되는 순서상 개수였고요. 이번에는 유리수가 되는 순서상 개수입니다. 유리수의 순서상 개수네요. 방향은 똑같습니다. m의 범위는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있대요. m의 범위는 2 사이에 있고 n의 범위는 1에서 16 사이인데 4제곱근 a의 n의 m제곱이 이제는 유리수다. 유리수죠. 정수가 아니라 유리수가 되는. 그러한 m, n이 몇 개냐.
방향은 똑같습니다. 주어진 식을 분수지수로 고치면 n의 4분의 m제곱인 거야. 걔가 유리수래요. 자, 직접 센다고 했었고, 그럼 누가 기준인 거라고요? n이 기준이겠니? m이 기준이겠니? 이걸 봤더니 뭐가 항상 기준인 거다? 케이스가 적은 놈 기준인 거다. 그럼 당연히 m의 개수가 더 적으니까 m을 기준으로 생각하되 노가다라고 했어. 어떻게 한다? 다 대입하는 거죠. m이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를 다 대입하는 거야. 그럼 n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그럼 얘는 n에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야. 근데 걔가 유리수래요. 자, n은 어떤 수가 돼야 유리수가 될까? n은 어떤 수죠? 제곱수죠. 그냥 n은 제곱수가 돼야지만 제곱수가 아니면 이거 무리수 된다고. 그러니까 n이 제곱수다. 그러면 1과 16 사이에 있는 제곱수니까 그놈은 n은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4개가 있다. 이때는 4개다. 그러면 m이 마이너스 1이면 집어넣어주면 n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이고 그럼 걔가 유리수가 되려면 n은 4제곱수죠. 1의 4제곱과 2의 4제곱 2개만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m이 0이면 4의 그러니까 n의 0제곱은 무조건 1이니까 이때는 그냥 다 성립하죠. 그러니까 얘는 1부터 16까지가 전부 다 된다. 개수 이런 식으로 세어주면은 될 거야. 자, 특정값이 정수다, 유리수다. 이거는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연수, 정수, 유리수. 그건 제발 실수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서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문제는 그냥 다 케이스 나눠서 직접 구하는 노가다 문제였죠. 22번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근데 이 22번은 되게 쉬운 문제를 내가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놈은 지금 그냥 안 할게요. 너무 쉬운 문제니까 하지 않을 거고. 역함수랑 관련지어서 또 나왔습니다. 23번. 두 함수가 역함수다를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가 23번에 있는 첫 번째 줄이잖아요. G랑 F랑 합성했더니 X가 되었다. 이 얘기가 바로 두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다라는 얘기고 우리 그렇다고 해서 역함수를 구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냥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죠. 역함수 구하지 않고 그냥 성질만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3번 그냥 패스. 24번 평행이동 누구나 다 아는 거 그냥 설명 패스. 다 패스합니다. 지금 25번 실생활 알아서 풀어보시고 이제 26번부터 뒤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자, 26번 여기 집에 일찍 가야지. 맞아. 진짜 왜 그래. 26번 서로소인투 양수 PQ에 대해서 서로소래요. 근데 뭐 서로소 그냥 별 중요하지 않는데 이 문제에서는 서로소 약수가 1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PQ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로그 9의 P가 이꼴 로그 15의 EQ랑 똑같다. 이꼴 로그 25의 P 플러스 Q랑 똑같다. 그런데 P분의 Q의 값을 구하래요. 자, 일단은 같다가 나오면 항상 어떻게 풀어야 돼? 같다 꼴이면 일단은 K다라고 놓고 풀어야 돼. 그쵸? 이건 항상 기본 베이스죠. 항상 식이 같다로 주어지면 무조건 는 K야. 그럼 이렇게 놓고 나서 생각을 해야 돼. 이걸 어떻게 접근할 거냐? 생각을 해봤더니만 일단 P분의 Q를 구하는 거고 당연히 얘를 지수의 꼴로 바꿔주면 그러면 로그 9의 P가 K란 얘기는 한 번 밑은 영원한 밑 지수로 바꾸면 똑같이 밑은 그대로 9의 K제곱은 P다 이거죠.
자, 일단 지수로 바꿔주자. 9의 k제곱은 p다. 그 다음에 15의 k제곱은 2q다. 25의 k제곱은 p 플러스 q다. 이걸 알 때 p분의 q를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지수의 밑은 뭘로 고쳐야 돼요? 소수로 고쳐야 돼요. 항상 지수의 꼴은 밑을 소수로 바꿔줘야 되니까 9의 k제곱이 p란 얘기는 필연적으로 밑을 소수로 고치면 3의 2k제곱이 p란 얘기고, 그러니까 3의 k제곱은 루트 p란 얘기죠. 얘는요 3의 k제곱 곱하기 5의 k제곱이 2q란 얘기죠. 그럼 마찬가지로 5의 k제곱의 제곱이니까 그 말은 5의 k제곱은 루트 p 플러스 q란 얘기잖아요. 뭐 할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항상 문제 풀 때 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이거에 너무 전념하지는 마. 얘는 억지로 푸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이 식의 관계를 구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어. 그러니까 먼저 얘를 먼저 정리를 해야 돼. 관계를 먼저 구해야 된다고. 그럼 그 관계가 당연히 이놈은 얘랑 얘를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두 개를 곱했더니만 루트 p랑 루트 p 플러스 q를 곱했더니만 걔가 2q가 되었다. 요게 p랑 q의 관계인 거고, 별로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양변을 제곱해주는 게 좋겠죠? 그 양변 제곱해주면 p 곱하기 p 플러스 q가 제곱했으니까 4q 제곱인 거야. 싹 다 넘겨주면은 4q 제곱 마이너스 pq 마이너스 p 제곱은 빵인 거야. p분의 q를 구하래. 뭐 하면 되니? 양변을 p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다. 됐죠? 양변을 p 제곱으로 나눠요. p 제곱으로 나눠주면 주어진 식은 4 곱하기 p분의 q의 제곱 마이너스 p분의 q 마이너스 1은 빵이니까 헷갈리면 p분의 q를 그냥 뭐 x로 치환해버리면 4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빵. 근해 공식이죠? 그러면 그 p분의 q는요 근해 공식에 의해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니까 이렇게 되나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갑시다. 서로 서인투 양수래요. p가 q가 양수래요. 그러니까 p랑 q가 서로 양수니까 당연히 p분의 q도 양수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뭐야? 양수값이 정답인 거죠. 그래서 8분의 1 플러스 루트 17이다. 이게 정답인 거네요. 자, 이런 문제 헤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별로 어렵진 않은데 막상 수업 때 풀어주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런 식의 문제를 직접 풀라라고 한다면 항상 헤매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헤매지 않게끔 하려면 그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되고, 항상 문제 풀 때 그냥 무조건 막 푸는 게 아니라 좀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요. 그리고 생각하면서 풀면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예쁜 꼴로 고치고 그들만의 이 고친 이 형태에서 분명히 얘들의 관계가 있을 거라고. 그 관계를 가지고 관계식을 끄집어내면은 자동적으로 마지막에 원하는 값은 보이게끔 되어 있는 항상 그런 구조란 말이야. 그 구조를 따라가면서 풀으면 됩니다. 처음부터 p를 구하고 q를 구해서 p분의 q를 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되게 많은 것 같아. 얘를 풀어라. 억지로 이 상황에서 p분의 q 어떻게 p를 구하 어떻게 q를 구할까? 그게 아니라고. p랑 q를 따로 구하는 게 아닌 거야. 아닌 거야. 막상 풀다 보면 힘들어져요. 27번. 부교재에 있는 문제 역시 원형 문제가 27번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문제에서 부교재 문제가 변형돼서 출제가 된 거였고요. 우리는 노감수의 점근선이라는 걸 아까 얘기를 했어. 노감수의 점근선이란 진수가 빵이 되는 x값이 점근선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로그의 점근선은 그냥 뭐 평행 이동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진수가 빵 되는 x값. 그게 점근선이야. 그러면 27번. 자, 실제 원본 문제인데요. x가 아니죠. 0, a, 1, b. 요 상황에서 fx라는 놈이 로그 a에 bx-1이래요. gx라는 놈을 구해봤더니 걔는 로그 b에 ax-1이래요. fx와 x축의 교점이 fx와 x축의 교점. 우린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x절편이라고 하죠. 어떤 함수와 x축의 교점? x절편. x절편 어떻게 구해? y가 0이다로 풀잖아요. 그러면 fx와 x축의 교점은 x절편이고 그것은 y가 0일 때를 말하는 거니까 y가 0이 되려면 얘가 0이 되려면 요 놈이 1이 되면 되는 거고 얘가 1이 되려면 bx가 2가 되면 되는 거고 그럼 x는 b분의 2네요. b분의 2, 0을 말하는 거야. 굳이 함수를 그릴 필요는 없어요. 아까 어떤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갖을 때 이게 2차식이라고 해서 이 함수를 억지로 구해서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괜히 함수를 그려서 막 만난다 이게 아니라 x축이라고 한다면 y는 0인 거라고. 그럼 x축의 교점. 얘가 0이 되는 x값을 말하는 거라고. 그놈이라고. 그치? 그놈이라고. 얘가 그게 gx의 점근선 위에 있대요. 그럼 gx의 점근선은 뭐라고요? 점근선은 노감수의 점근선은 진수가 빵이 되는 x라고. 그러니까 이거의 점근선은 얘가 0이다. 그러면은 x는 a분의 1이다. 됐죠? 점근선 x는 a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이 x는 a분의 1이라는 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결국 b분의 2가 a분의 1과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b분의 2는 a분의 2다. 그러니까 크로스, 즉 b는 2a다가 정답인 거야. 보기를 봤더니 b가 2a다가 두 개야. 2번과 3번. 그 둘의 차이는 a 값의 범위인데 그건 유놈이에요. 유놈이에요. 항상 수학 문제는 완벽하다라고 했잖아. 우리가 풀다가 막히면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뭐가 있나를 다시 한번 보면 되는데 우린 이 조건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b가 2a 것까지 구했어. 그러니까 b가 a의 2배야. 그런데 b는 1보다 커. 그러니까 a를 2배 했더니 1보다 커진다는 얘기는 a는 2분의 1보다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래요. 부교재에 얘랑 거의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이 문제를 변형한 문제예요. 그래서 점근선에 대한 얘기를 내가 아까 강조했던 이유 중 하나가 식이 간단하면 그냥 이 함수를 평행 이동해서 점근선을 만들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좀 귀찮아지면 걔는 얘를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평행 이동한 거냐 막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노감수의 점근선은 이놈이 빵이 되는 x가 점근선이다 이렇게 말해보자고. 그러면 되게 간단하잖아. 점근선, 그쵸? 진수가 빵이 되는 x값이 점근선인 거다. 이게 노감수의 점근선이다. 28번 부등식. 간단한 부등식. 지수 부등식인데 125분의 1은요 5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요. 그냥 주어진 저식은 5의 마이너스 세제곱의 이거의 1 마이너스 x제곱보다 5의 ax 마상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4개다. 정수죠? 정수 x가 4개다.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 x가 4개다. 그러한 자연수 a 값을 해볼 거래요.
그냥 풀면 되죠. 5에 해주면 마이너스 3 더하기 3x 제곱이 5에 ax 마삼이고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는 부등식에서는 방향을 그대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3x 제곱 방향 그대로 ax 마3 똑같은 거 날리고 넘겨주면은 x로 묶고 3x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데 a가 자연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a가 자연수면 얘가 0 되는 두 개가 0과 3분의 a고 a가 자연수니까 당연히 0 이하가 되는 범위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a보다는 작거나 같다죠. 근데 걔를 만족하는 정수 x가 4개 정수 그러니까 0, 1, 2, 3까지란 얘기죠. 그러니까 뭐다? 3분의 a는 3까지가 안 나와보니까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4보다는 작아야 된다. 등호 주의하셔야 됩니다. 항상 문제 풀 때. 그렇죠? 등호 있으니까 3부터 4까지다. 그러면 A 범위는 9 이상 12 이하다. 그러한 자연수는 9, 10, 11 3개. 29번. 우리의 혼을 빼놓을 문제 중 하나가 29번이었고 아마 29번 문제 부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 때도 힘들었을 거야. 그런데 그 부교재에 있는 29번 문제가 실제 요 문제를 변형한 거예요. 뭐 사실 변형까지도 아니야. 그냥 뭐 조건만 좀 바꾼 것 뿐이고 그러니까 요 문제였어. 원본이 이 문제였고 실제 이 문제는 수능에 나왔던 30번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미리 풀어봤을 테니까 29번 정도면 풀어봤을 거더라. 그치? 한 번 정도는 풀어보고 고민했을 테니까 아마 문항에 대한 이해는 좀 잘 되어 있을 거야. 그러면 한번 원본 문제를 좀 보자고. 문제 원본. 자연수 n에 대해서 좌표 평면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an이래요. 정사각형의 각 변은 좌표 축에 평행하고 대각선의 교점이 n,2의 n제곱이다. 대각선의 교점이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인 거고 정사각형의 내부에 있는 점 중에서 x가 자연수고 좀 주의합시다. 자연수래요. 정수가 아니야. x가 자연수래요. 자연수고 y는 2의 x제곱을 만족하는 점은 3개밖에 없다. 뭐 예를 들어서 a1은 12가 된다면 a1부터 a7까지를 싹 다 더해보자. 이게 문제인데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면 정사각형이 있어요.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은 여기죠. 그렇죠? 여기거든요. 근데 이 점의 좌표가 n,2의 n제곱이고요. 그러면 걔는 지수함수 위의 점이니까 실제로 지수함수를 아직 그리지 말고 이게 n,2의 n제곱이다. 그러면 이것이 되면서 요 안에 뭐가 되는? x가 자연수가 되는 x가 자연수인 그 x값이 딱 3개만 존재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사각형을 만들겠다. 한 변의 길이를 구해보자.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실제로 대각선의 교점이 n,2의 n제곱이니까 우리는 y는 2의 x제곱이라는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지수함수는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기하급수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실제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y는 2의 x제곱을 그릴 거거든요. y는 2의 x제곱을 x가 0이면 0,1이죠. 여기 x가 1이면 1,2 여기 x가 2면 2,4 여기란 말이야. x가 3이면 3,8 5, 6, 7, 8 여기거든요. x가 4가 되면
4,16, 9, 10, 11, 12, 13, 14, 15, 16. 이 정도란 말이야. 이 정도. 그 다음에는 x가 5가 되면 32. 더 이상 표현이 불가능해요. 여기 내에서는. 그러니까 함수가 보통 우리가 지수함수를 그릴 때 보통 이렇게 그리는데 실제 그림은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렇게 완만히 증가하다가 증가되는 폭이 엄청나게 급격히 올라간다고. 이게 2의 x제곱이야. 그럼 3의 x제곱은 이게 더 급격히 올라가지 않겠어요? 4의 x제곱은 4의 x제곱은 더 급격히 올라갈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면 우리가 문제 풀기 힘드니까 보통은 조금 더 완만하게 이렇게 그려서 풀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다고. 실제로는. 그러면 A1이란 여기 1,2 얘가 대각선의 교점이란 얘기야. 근데 얘가 대각선의 교점이면서 x가 자연수가 되는, x가 자연수래. 근데 그러한 x점이 3개가 있어야 돼. 그러면 그 3개의 점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자연수 x니까 x가 1일 때랑 2일 때랑 3일 때 3개라고. 맞죠? 0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자연수 x를 3개를 포함하려면 그 3개는 이놈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까지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정사각형인데, 그런데 여기까지 포함한다고 했을 때 이게 정사각형이 되려면 당연히 어떤 특정 점이 있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실제로 3,8은 얘가 대각선의 교점이면 이 사각형에서는 어디에 위치한 거냐? 여기에 위치한 거라고. 이렇게 된 상황인 거라고요. 맞죠? 이해돼요? 이 점까지를 포함되는 얘기는 뭐야? 이 점이 사각형의 변 위의 점이야. 그러니까 변 위의 점이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좌표축에 평행한 선이 분명히 하나의 변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얘가 대각선의 중점이면은 여기까지 거리가 여기까지 거리랑 같아야 되니까 실제로는 이러한 사각형을 말하는 거라고. 그러면 한 변의 길이 뭐겠어요? 요 길이의 2배가 한 변의 길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한 변의 길이가 이거의 2배인 12가 된다고요. A1이. 그러니까 A1은요. 이 길이의 2배인 거야. 즉, 요 길이의 2배인 거야. 그러니까 2배인데 그럼 이 길이가 뭐냐? 이때 y값은 2의 세제곱이고 이때 y값은 2의 1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1제곱이었다고요. 이게 A1이에요. 그럼 A2는요. A2는 이제는 이놈이 대각선의 중점이 돼야 돼. 그러면서 자연수 x를 3개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사각형이 되려면 그 3개의 x는 뭘까요? 3개의 x는 이놈인 거죠. 그쵸? 얘가 3점이 2점이 돼버리면 훨씬 더 커지는 거라고. 우린 작은 사각형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 3개는 그럼 요놈이 되면 거야. 그러면 얘가 대각선의 중점이니까 여기까지 거리가 이 거리보다 더 짧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되는 좀 더 작은 사각형이 되는 거죠. 작은 사각형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한 변의 길이가 이거의 2배인 거라고. 그러니까 A2는요 2배 곱하기 이제는 이때 y값 2의 세제곱에서 가운데 y값 2의 제곱을 뺀 거의 2배가 A2인 거야. 그럼 A3는 이제는 얘가 대각선의 중점이에요. 그럼 얘가 대각선의 중점인데 자연수점 3개를 선택하는 가장 작은 사각형 되려면 그 사각형이 누구다? 누구를 택해야 된다? 이 점과 이 점인 거죠. 이해돼요? 요 점을 택하는 순간 이 기하 급수로 커지니까 사각형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가 대각선의 중점인 그러한 사각형을 만들어 간다면 딱 이 점까지를 선택했을 때, 즉 이러한
사각형이 돼버리면 이러한 정사각형이 돼버리면 그게 자연수점 3개를 포함하는 제일 작은 사각형이 돼버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때는 한 변의 길이가 이거의 2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길이의 2배인 거라고. 그러면 요 길이 뭐냐? 2의 세제곱에서 2를 뺀 거죠. 그거의 2배가 A3이다. 그럼 A4는요? A4는 그럼 얘가 대각선의 중점이야. 그럼 정세기는 누구겠어요? 아니죠. 얘가 아니죠. 여기죠. 여기. 얘가 대각선의 중점인 거죠. 그럼 그 정세기는 누구겠어요?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일 때죠. 왜? 위에 거를 택해버리면 저쪽 위에 있는 거라고. 엄청나게 커지니까 아래 거 2개를 택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똑같아. 2배 곱하기 2의 4제곱 빼기 2의 제곱인 거예요. 아, A4가 이거죠? 그럼 땡땡땡 A7을 구하고 싶으면 뭐가 되겠니? 2 곱하기 A4가 이거고 A3이 이거니까 2의 7제곱 마이너스 2의 5제곱이 A7일 거라고. 아, 그럼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규칙이냐? 포인트는 자연수야. 자연수이기 때문에 사실 지수함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야. 그럼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얘기는 사실은 조건을 만족하는 점을 선택하려면 차라리 그 점보다 오른쪽 점이 아닌 왼쪽에 있는 이 아래쪽 점을 택하는 게 더 사각형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에 얘가 대각선의 중점이면 얘보다 아래쪽에는 정수 x는 존재하지만 자연수 x가 없잖아요. 가장 작은 자연수가 1이다 보니까 더 이상 얘보다 왼쪽에 자연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른쪽에 있는 점 2개를 선택한 거야. 그게 A1이야. A2에 대해서는 그럼 얘가 대각선의 중점이 되면 얘보다 더 아래쪽에 걸 택할수록 사각형은 작아질 수밖에 없지만 아래쪽에 있는 점은 자연수가 한 놈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위에 것도 하나를 선택한 거라고. 그게 A2인 거죠. 하지만 A3부터는 이제는 얘보다 아래쪽에 점 2개가 자연수가 존재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아래 거 2개를 선택해서 요 길이를 2배 주면 되더라 라는 거라고. 즉 A3부터 규칙성이 있는 거잖아요. A3부터. 그래서 수열로 본다면 세 번째부터 규칙성을 만족하는 그러한 수열이 된 거고, 그 이유는 자연수점이라는 특이성 때문에 그러하게 된 거라고. 됐나요? 자, 요게 29번이죠? 29번의 문제였어요. 29번. 어삼시사의 29번. 분명히 이게 쉬운 사정이 아닌데 왜 들어갔지? 어려운 사정인데 어사인데 어사. 어사 문제인데. 자, 아무튼 어려운 사정 문제였고요. 킬러 문제였죠. 어렵죠? 이 문제는 좀 어려웠던 문제의 원본 문제였습니다. 아, 이제 30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 부등식 양상 성립하기 위한 a의 최대값을 구하여 자, 얘가 항상 성립한대요. 항상. 일단 치원이죠.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다. 그런데 치환하면 항상 범위가 생기니까 범위를 써주는 게 좋고,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치환된 함수를 생각한다면 t제곱 마이너스 2a 곱하기 t 더하기 9가 0 이상인 건데, 제한 범위가 있는 2차식은 판별식으로 풀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제한 범위가 있는 2차식은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실제 이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완전 제곱의 꼴로 고치면 t-a의 제곱 더하기 9-a 제곱이고 이게 항상 0 이상이란 얘기는 대칭축이 미지수이기 때문에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첫 번째, 대칭축 a가 0보다 클 때랑 두 번째, 대칭축 a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로. 만약에 대칭축이 0보다 크다면 그러면 A가 대칭축이니까 이게 A인 거고 이게 T축인 거죠? 그러면 결국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지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냐? 이 함수가 이렇게 생기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 우리가 그리는 것은 T가 0보다 클 때만 그리는 거니까 실제로는 여기부터만 그리는 거거든. 여기부터만. T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그럼 그때 주어진 상황이 0 이상이 되려면 얘는 최소값이 0 이상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최소값 9-a 제곱이 0 이상이면 되는 거고 그럼 a 제곱이 9 이하인 건데 a는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0보다는 크고 3보단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상황일 때는. 두 번째, 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럼 이때는요. 대칭축의 위치가 이제는 요 음수인 쪽에 있는 거니까 이쪽에 대칭축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그 함수가 t가 0보다 클 때 조건을 만족하려면 그럼 그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기면 조건을 만족하는 건 맞지만 함수가 이렇게 생겨도 조건을 만족하는 거잖아. 왜요? t가 0보다 클 때는 함수값이 0 이상이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딱 원점을 지나는 상황이 돼도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죠. 그쵸? 이렇게 돼도 t가 0보다 큰 범위만 생각한다면 조건을 만족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대칭축이 0보다 작을 때는 0을 대입하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라고. 그럼 얘는 0을 대입한 값이 0 대입했더니 9네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이건 항상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A가 0 이하일 때는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두 개를 합쳐버리면 A 범위는 얘랑 얘를 합친 거니까 A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최종 정답이 되는 거네. 그래서 A의 최대값은 3이에요. 판별식으로 풀면 안 되고요. 대칭축의 위치를 고려해서 t가 0보다 큰 그 범위 내에서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쉽지는 않아요. 쉬운 파트는 아니고요. 자, 이게 30번까지 일단 했다. 와.